우리가 아이들의 실력을 착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.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, 얘가 뭐 반에서 몇 등 하네? 공부로 승부를 볼 수 있겠다? 그렇게 생각하는데, 보통 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렸을 때 애가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학교 갈 줄 알고 서울우유를 먹이고,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래도 연고되는 가겠지 해서 연세우유를 먹이고,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모의고사 성적 보니까, 아유, 이게 인서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. 우리는 건대만 가도 인서울만 해도 감사하다 해서 건국우유를 먹이고 고3 때는 매일 우유를 먹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. 사실을 알고 인서울도 뭐 힘들고 그냥 대학만 가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. 근데 왜 이런 착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? 가장 큰 게 사실은 고3 때 누구랑 경쟁하는가를 사실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얘가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만화 그림책을 많이 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몰입 능력이거든요.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걸 계속 한 2-3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몰입 능력이 있는 아이들 중에 공부머리가 되는 아이들이 입시에서 사실은 승부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한 과목이 있는 아이들이 연고대 이상을 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탑10 정도를 갈 수가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 인지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. 국영수 중에서나 아니면 사회과학, 역사를 굉장히 좋아한다. 근데 초등 고학년인데 얘가 지금 아는 역사 수준이 중학교 내신 문제를 다 안다든지 아니면 가끔 뭐 TV에도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. 역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줄줄이 뭐를 다 외우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. 요 정도 되는 몰입 능력이 있어야 돼요. 그런 과목이 한 과목은 있어야 돼요. 자기는 국어를 좋아해서 소설책을 그냥 뭐 다 우리 뭐 읽었다든지 아니면 박경림 선생님 토지를 중학교 때 뭐 한 2회 독을 했다든지 뭐 얘가 이러다니 수학은 문제집 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시험 문제 갖다가 뭐 풀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더 풀고 이거 굉장히 재밌지. 그래서 수학에 관련된 뭐 수학자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수학 개념에 관련된 책을 뭐 스스로 찾아서 뭐 읽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뭔가 국영수 사과 중에서 한 과목이 거의 탁월하게 나와줘야 돼요. 그 정도의 어떤 서울대 연고대 정도 갈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, 초등학교 6학년이나 5, 6학년 때 그때 그 수능 문제 해당 과목을 풀게 해도 반 이상은 맞출 수 있는 애들. 문해력이 되고 집중력이 되고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한 부분에 몰입한 증거가 남는 결과가 나오는 애들이거든요. 이걸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로는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A를 받은 아이들이 아까 전국의 30%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아까 인서울 뭔가 고3 때 시험을 봐가지고 재수생 빼고 현역으로 만약에 그 의미 있는 대학을 갈 아이들은 한 7에서 10%예요.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 우리 애는 좀 공부 좀 해요 라고 하는 애들의 반 이상은 탑 30위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탑 30위권이 안 된다. 이것도 좀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. 명문학권이든 비명문학권이든 중학교 2학년 때 봐가지고 내신이 국영수가 올 A가 안 나온다. 그러면 대학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. 탑 100위권 학교를 가든 150위권 학교를 가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, 사실? 특히 문과면은 나와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나요? 이런 냉정한 현실을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또 무슨 착각을 하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수능 모의고사라는 걸 봅니다. 그러면은 그 내신은 한 뭐 자기가 5, 6등급인데 수능 모의고사는 한 3, 4등급이 나와. 와, 나는 내신 포기하고 수시 포기하고 이제 정시로 해가지고 수능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착각을 해요. 근데 이게 무슨 또 착각이죠? 그거는 고3 재수가 들어가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수능이에요. 그런 애들이 이제 보통 논술 전형을 하고 뭐 수능 최저 등급을 2, 3등급을 몇 개를 맞춰가지고 간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런 현역에서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? 수시 6개 올킬이 나오죠. 왜? 왜 그럴까요? 고등학교 1, 2학년 때는 자기가 수능이 2, 3등급이 나와. 근데 고3 때 보는 모의고사는 누구죠? 재수생이 들어오죠. 재수생은 현역의 2-3배예요. 상위권이 2-3배야. 그러니까 자기 고등학교 1, 2학년 모의고사를 반타작해야 돼요. 2등급 나오면 4등급까지 밀릴 수도 있고 시험장에 가서 긴장하고 떨면 5등급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근데 계속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해. 현실은.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약간 학년을 올라가면서 계속 착각을 주는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또 그 사교육이 조장을 해요. 얘가 이 정도 하고 뭐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고. 그 다음에 지금 또 뭐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그러면 점수 잘 나온다고.
또 그런 얘기 많이 했죠. 뭐 대치동에 그런 애들 많잖아요.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뭐 그다음에 외국에서 뭐 좀 살다 오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봐도 수능이 만점이 나오는데 고3 때 보면은요 만점이 안 나와요. 그 안에서 긴장된 상황에서 보는 시험하고 중학교 때 그냥 편하게 한번 풀어봐 수능 문제 이거 그렇게 푸는 문제하고 다르다니까 이게. 거의 자기가 한 10점 정도 깎아 들어간다고 보고 재수생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봐야지 이게 현실인 거예요. 이런 냉혹한 현실들을 잘 보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거나 아예 공부 상황을 이렇게 봐야지 괜히 그 낙관적인 그런 것들, 좋은 조짐들, 우리 애가 좀 여기서 공부 잘 이런 거 갖고 너무 착각하면 안 되는 거고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고 그 계획을 세우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이 부분은 또 다른 입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그 고등학교 때라든지 성적에 대해서 부모들이 착각하기 쉬운 거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몰입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계속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점을 잘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